오늘은 네팔타리 비비, 알라바스타 왕국의 왕녀 비비에 대해 소개해 드리려 합니다. 외모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설명이 필요하기 때문이지요. 일단 초반 캐릭터의 이미지는 과하다 생각할 정도로 온순하지 않으나 후반부로 갈수록 매력이 넘치는 비비. 그녀는 이명이 존재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미스 윈즈데이, 알라바스타 왕국 정복을 꾀한 크로코다일을 막기 위해 바로크 워크스에 잠입해 미스터 나인과 팀을 이루어 다녔었죠. 후반부 설명에 더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으나 그녀는 초반에 괴짜라고 표현하기 적합하지 않으나 나름 너무나 2% 부족한 모습이 보여지는 전투씬과 엉뚱한 모습이 많이 보이고 누구보다 평화를 사랑하며 자신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먼저 생각하는 선량한 소녀 같은 마음을 소유한 비비입니다. 공주라는 높은 지위에 있음에도 왕족 계승에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백성을 위해 성군이 되려 하는 왕족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물론 순탄치만은 않았지만 말이죠. 첫 등장은 현상금 사냥꾼들의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아일랜드 고래 라분을 사냥하려는 모습을 보이며 등장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계획은 실패하며 기록지침을 깨먹게 돼 미스터 13과 미스터 프라이데이의 폭탄에 의해 위험해질 뻔했으나 루피 일행의 도움을 받아 배에 오르게 되어 위스키 피크로 향하게 되죠. 배에 오르며 배 위에서 쓰러져 누워있기도 하고 그러다 조로의 추궁에 다시 한번 이름을 밝힌 후 바다로 빠지면서 도망치게 되죠. 도망친 곳은 위스키 피크 마을에서 루피의 현상금을 노리고 모든 마을 사람들과 환영식을 시작하여 이가람과 나머지 사원들을 이끌고 음식과 술을 이용하여 재우지만 그 와중 바로크 워크스의 존재를 알아 조로는 술에 취한 연기를 하였고 바로크 워크스의 인원들은 공격을 퍼부으며 미스 먼데이도 합동하여 공격하지만 조로에게 손쉽게 당해버리게 되고 미스터 나인과 함께 협동 공격을 하려 준비. 미스터 나인의 공격은 하지만 역부족이었고 미스터 나인과 이가람, 미스 윈즈데이 이렇게 3명이서 루피를 이용하여 인질극을 벌입니다. 하지만 조로는 손쉽게 상대하여 쓰러뜨리게 되는데 그때 미스 발렌타인과 미스터 5가 나타나 왕국의 인물이 바로크 워크스에 잠입했다는 사실과 네팔타리 비비, 호위대장 이가람을 바로크 워크스의 이름으로 처단한다는 말을 선포하며 호위대장인 이가람은 비비의 도망갈 퇴로를 만들기 위해 미스터 5와 미스 발렌타인에게 공격을 퍼붓지만 미스터 5의 공격에 허무하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에 화가 난 비비는 가슴속에 있던 공작 슬래셔를 뽑아 전투를 하려 하지만 그녀를 막아서는 미스터 나인, 동료애를 생각하여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몸을 갖춰 미스터 5에게 다가가는데 손쉽게 당해버립니다. 그때 조로에게 이가람이 비비를 지켜달라는 진심 어린 부탁을 듣고 어이없어 하지만 나미가 딜을 시작하게 되어 결국 조로는 비비를 구해주러 이동하게 됩니다. 마지막이 될 뻔한 위험한 순간 조로가 코딱지를 베어 비비를 도와주게 되고 때마침 잠이 깬 루피는 조로에게 당한 사람들의 대한 오해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되는데 그 싸움에 루피와 조로를 빨리 해치우려 하는 미스터 5와 발렌타인이 다가서지만 순식간에 리타이어 당하게 되고 이후 비비는 루피의 배에 타게 되어 같이 출항을 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 니코 로빈이 배에 무임 탑승을 하게 되는데 니코 로빈이 위험을 모험하지 않고 리틀 가든을 피해 지나가라 하며 연구 지침을 주지만 루피의 배의 경로를 마음대로 정하지 말라는 엉뚱한 마음으로 연구 지침을 부셔버리며 루피 일행과 비비는 리틀 가든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마침내 리틀 가든에 도착한 루피 일행과 비비. 그곳에서는 거인족 도리와 브로기가 100년간 전투를 치러온 섬이었고 그 섬에는 미스터 3와 미스 골든위크, 미스터 5, 미스 발렌타인이 계략을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 계략은 거인족의 힘을 빼내어 쓰러지게 한 후 루피 일행을 전부 거대 캔들 세트에 밀랍 인형으로 만드는 계략. 하지만 루피 일행은 한 명씩 쓰러뜨리며 결국 승리하였고 엘바프의 전사들의 힘으로 리틀 가든을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후 나미의 이상 기후에 따른 몸의 상태가 악화되어 의사를 찾아 나서게 되는데 갑자기 나타난 와포루가 배를 먹는 바람에 전투가 시작되게 되고 와포루를 루피가 날려버리게 되죠. 그리고 우여곡절 끝에 드럼섬에 도착하였지만 드럼섬에 있는 사람들이 반기지 않았고
나미를 위해 총을 맞고도 비비는 머리를 숙여 진심 어린 부탁을 루피와 함께 하게 됩니다. 그 마음에 도르도는 마을 사람들을 설득시켜 의사를 찾을 수 있게 도와주게 됩니다. 결국 고비 끝에 루피 일행은 닥터 리누와 초파를 찾게 되어 치료를 받게 되고 간신히 회복하게 되었죠. 그러고 난 뒤 초파를 동료로 삼고 싶은 루피는 와포로의 만행을 듣고 와포로를 부셔버리기로 마음을 먹으며 와포로와 전투를 하게 되고 전투 끝에 승리하게 됩니다. 이후 출항하여 알라바스타에 무사히 도착한 루피 일행과 비비는 알라바스타 왕국의 반란을 막기 위해 이동하게 되는데, 하지만 바로크 워크스의 사장이자 반란과 위기감 조성을 계획적으로 꾸미고 있는 숨어있는 남자가 있었으니 그는 크로커다일이었고, 알라바스타 왕국의 몰락을 위해 루피 일행과 비비를 막기 위해 손수 나타나게 되었을 시 반란군의 대표적인 코자와 비비의 어릴 적 친분으로 절대 만나지 못하게 즉시 사살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비비의 각오와 이가람의 죽음을 전달받은 국왕 코브라는 크로커다일의 계략인 것을 파악하여 크로커다일을 치려고 하는데, 그때 루피 일행은 크로커다일을 찾으러 이동 중에 함정에 갇히게 되고 비비에게는 위험이 찾아옵니다. 하지만 그 위기를 도와주러 페루가 나타나 위기를 모면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곳엔 크로커다일의 지령을 받은 로빈이 나타나 공격하게 되고, 페루는 이가람의 복수를 위하여 로빈에게 공격을 행하지만 왕국의 최고의 전사가 손쉽게 막히게 되고 크로커다일의 감옥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끌려가고 난 뒤 분노에 휩싸인 비비는 루피 일행이 있다는 사실도 잊어버린 채 공격을 하지만 쉽게 잡히게 되고, 코브라 왕은 크로커다일과 전쟁을 하려 가던 도중 코자와 마주치게 되며 반란군의 리더인 코자에게 총을 쏘고 반란군과 마을 사람들을 코브라 왕이 공격하게 됩니다. 절대로 그럴 일이 없는 국왕이 그런 행동을 하게 된 이유는 따로 존재했습니다. 바로 미스터2의 열매 능력, 그것은 가짜였습니다. 그 행동을 알게 된 한 아이는 사실을 말하려 이동하려 하나 미스터 1과 미스 더블핑거에게 당하게 되고, 그 모습을 보게 된 코자는 전쟁을 하기로 마음을 먹게 되는데, 그리하여 반란군 전체는 알라바스타 왕국을 함락하기 위해 이동하게 되며 코브라 왕의 부재로 인해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가를 지키는 자와 국가를 재건립하려는 반란군의 대립이 진행되게 됩니다. 하지만 비비와 루피 일행은 갇혀있는 상태, 결국 비비의 탈출이 성공하여 루피 일행을 꼭 구하겠다는 말을 남긴 채 도움을 청하러 이동하게 되는데, 밖에선 이미 상대의 전투로 바로크 워크스 외부 인원들을 박살내었고, 바로크 워크스의 진입을 막기 위해 들어오는 다리를 부셔버리고 상디가 내부로 잠입하여 내부에 있던 악어를 참교육하고 등장하며 열쇠를 찾으려 했지만 미스터 3가 나타나 열쇠를 던지면서 상디는 화가 나게 되고, 하지만 미스터 3 열매의 능력을 이용해 탈출하여 루피 일행은 모든 악어들을 참교육하고 아르바나로 이동하게 됩니다. 가던 도중 루피는 크로커다일을 만나게 되어 전투를 하게 되는데, 크로커다일의 열매의 능력을 파악하지 못한 루피는 공격을 퍼부어도 통하지 않았고 루피는 결국 처음 패배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로빈이 페루와 루피를 구해준 채로 떠나는데, 결과론적인 내용으로 싸움을 선동한 자, 그 진실을 알고 저지하는 자, 각각의 생각이 엇갈려 수도 아르바나로 향해 이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르바나 앞에서는 포격 명령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바로크 워크스의 일원이 포격을 하게 되었고, 크로커다일의 계략대로 이행이 되려 할 때 비비는 애타게 코자를 불렀지만 그렇게 반란군은 왕국을 향해 돌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반란군과 왕국의 전면전이 시작되게 되고 수많은 희생자가 생기게 되죠. 비비는 반란을 막으러 다시 이동하며 상디는 미스터 2와 조로와 나미는 미스터 1과 미스 더블핑거, 초파와 우속은 미스터 4와 미스 메리 크리스마스와 전투를 하여 결국 승리합니다. 승리의 기쁨도 잠시 왕국에는 크로커다일이 나타나며 코브라 왕을 사로잡았고, 크로커다일은 애초에 왕국도 목표이지만 최대의 목표는 고대병기 플루톤이 목적이었고, 코브라에게 플루톤의 행방에 대해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고대병기 플루톤이란 한 발만 쏴도 섬 하나를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는 고대병기, 결국 세력을 늘려 세계정부와 맞서려는 크로커다일의 본 목적이 알려지게 되는데, 그리고 또한 반란군과 왕국군의 전투가 계속 향하고 있을 때 광장에 강력한 폭탄을 터뜨리는 계획도 밝히며 왕국을 구하기 위한 시간은 촉박해집니다.
그리하여 코브라 왕은 마음을 가다듬고 플루톤의 내용이 적혀져 있는 포네그리프의 숨겨진 장소로 크로커다일을 안내하려 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코자가 나타나 광경을 목격하게 되고 계략의 사실을 알게 된 코자는 광장의 폭발을 모두에게 알리려고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며 그 조직된 반란을 막으라는 진심 어린 말을 전하는 비비. 결국 우여곡절 끝에 빠져나와 국왕군과 함께 코자는 백기를 들고 반란군 앞에 마주하게 되는데, 그 앞에서 싸움은 끝이라는 말과 함께 총성이 울리게 되며 코자는 바로크 워커스의 일원에 총을 맞고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모래바람이 일어나며 총성이 오고 가게 되고 바로크 워커스의 일원이 양군에 잠입하여 총을 쏘는 바람에 전쟁이 다시 발발하게 됩니다. 또한 크로커다일에게 붙잡혀 위기가 찾아온 비비 그대로 떨어지게 되는데, 그 앞에 분노에 가득 찬 루피와 페루가 등장하면서 루피와 크로커다일은 다시 전투를 시작하게 됩니다. 루피는 만나자마자 공격의 유효타를 날리게 되고 연달아 크로커다일에게 공격을 성공시키는데, 물을 잔뜩 뿌리고 고무고무 바주카로 한 방을 먹이며 지금까지 당했던 패배를 복수하나 했으나 루피는 그대로 목이 잡히게 되어 또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렇게 사막 한가운데로 버려진 루피 앞에 우연히 입으로 뿜었던 물이 떨어지게 되며 다시 가까스로 되돌아와 알라바스타 왕국을 구하기 위해 비비를 위해 이동하게 됩니다. 한편 포네그리프 앞에 도착한 로비는 포네그리프에 대한 정보를 크로커다일에게 넘기지 않았고, 배신을 한 로비는 크로커다일과 서로 대적하게 되며 서로를 죽이려 하지만 로비는 크로커다일에게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도착한 루피는 크로커다일에게 한 방 먹이면서 또다시 전투를 시작하게 되는데, 서로 치열한 공방. 하지만 루피의 어깨에 독이 스며들며 버거워하지만 한편으로 그 분노에 그 독을 이겨내고 버티며 싸움을 이어가고, 그때 광장에선 폭발을 막으려 노력하지만 비비의 노력은 시간폭탄이라는 존재 앞에 주저앉고 포기하려 하는데, 그 순간 페루가 나타나 폭탄을 들고 하늘을 날아가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또 다른 희생자, 한 왕국의 전사가 폭탄과 함께 사라지게 되는데, 그 모습에 놀라는 비비와 루피 일행. 그렇게 희생을 뒤로 한 채 전쟁은 계속 이어져가는 모습에 해군도 루피 일행도 비비조차도 놀라게 되고 마음 아파할 시간도 없이 경직된 표정으로 멈춰달라고 몇 번을 외치지만 전쟁은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안쪽에선 광분한 루피의 분노에 크로커다일은 속수무책으로 맞게 되고, 결국 크로커다일은 천장과 함께 루피의 주먹에 부서지며 비비의 전투를 멈춰달라는 말과 함께 마른 하늘에 비가 내리면서 모두들 전투를 멈추게 되었고, 비와 함께 비비의 진심 어린 말이 전달되면서 모두들 무기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루피의 전투 승리와 크로커다일이 쓰러진 모습을 보게 되었고, 그때 때마침 이가람이 나타나면서 국왕군에게 당한 아이의 말을 전하게 되는데, 이후 모두들 무기를 내려놓게 되며 해군이 나타나 칠무의 자격을 박탈하며 크로커다일을 체포하게 됩니다. 그 후 루피 일행은 회복하였고 행복한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고 목욕탕을 이용하며 색다른 루피 일행의 모습까지 보여주게 되죠. 나미와 비비의 목욕하는 모습까지 노출하게 되는데, 이때 나미는 명대사를 치는데 아마 모르실 분이 없을 거라 생각되는 명당 10만벨이라며 행복펀치라는 말과 함께 자기의 상반신을 보여주며 지금까지는 너무 다른 모습을 보게 되는 한 명장면이 탄생합니다. 다시 돌아와 목욕을 마친 저녁 시간에 루피 일행은 비비를 뒤로 한 채 출항을 준비하러 떠나게 되었고, 마침 배 앞에 도착하게 되는데 그 자리에 있던 미스터 투, 해군의 봉쇄 앞에 배를 지켜주고 있었다는 말에 힘을 합쳐 싸우기로 결심하게 되고, 항해를 하려던 도중 고잉메리오의 철창이 날아오게 되어 침몰 위기가 생기는데 떠나려 하지 않는 루피 일행, 동료를 데리러 간다는 말을 남기는 루피 일행의 그 말에 미스터2는 놀라게 되는데, 놀람과 감동을 같이 받은 미스터2 봉쿠레는 눈물을 흘리며 해군을 속여가며 본인의 열매의 능력으로 해군 대령 히나를 루피 일행을 위해 따돌려주게 됩니다. 그리하여 루피 일행은 비비의 연설을 들으며 기다리고 있게 되고, 한편 광장에선 얼굴을 보이지 않는 공주에 놀라요 확인을 하였을 때는 이미 이가람의 분장. 그 시각 비비는 고마움과 미안한 마음에 동료가 되지 못하더라도 루피 일행을 마중 나와 이별을 전달하게 됩니다. 눈물을 흘리긴 하였으나 다시 만나게 된다면 동료라 불러줄 수 없냐는 말에 해군에게 해적과 공주가 동료가 되는 것을 알리면 안 되기에 말없이 왼팔에 새겨놨던 X 표시를 보여주며 다시금 동료라는 걸 확인시켜주며 아쉬운 이별을 하게 되죠. 그 후 당분간 보이지 않았으나 성지 마리조아에서 모습을 다시 보이게 되죠. 루피의 소문을 듣고 서로가 루피 일행에 대한 얘기에 돈타다족과 레베카, 시라우시, 닥터 리노, 심지어 천룡인까지 같이 얘기를 나누며 웃고 있었죠.
그러는 도중 페루가 나타나게 되는데 페루는 폭탄에 죽은 줄 알았으나 루피가 떠날 때쯤으로 돌아가 보면 사막에 있는 의사에게 발견되어 부상을 치료받고 왕국으로 돌아갔었고 그렇게 비비 옆을 지킬 수 있게 되었던 사실이 존재했습니다. 이후 세계의 회의를 시작하는 레벨리 회의 모습을 끝으로 비비는 다시 재등장하지 않았으나 외모와 왕국의 공주라는 존재만으로 큰 존재감이기에 다시 만나게 되면 동료로 불러주기로 약속까지 했고 다시 등장하게 된다면 한 왕국의 공주이며 루피 일행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는 세계정부와 루피 일행의 전투가 있을 시 그 편에 서서 도와주는 유능한 동료로 남지 않을까 싶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지금까지 웅피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